자, 마무리 기간이 남았다고 보시고요. 375페이지의 맨 상단에 6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용산전자인가요? 유형 상사 맞죠? 유형 상사 3200번. 자,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하시고 우리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해당되는 6번인데 11월 22일 거 보면은요.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은 100만원이요 세액은 10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발급받았는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5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틀립니다. 네. 자, 이 거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등기 대행 용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우리는 토지 취득 관련 용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 재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라든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라든가 하여튼 토지 취득만이 아니라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 정비 작업 뭐 이런 것들, 또 토지 용도 변경에 관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토지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54번 불공유형을 선택하셔야 이 문제가 제대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2일 메인 매출 전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 유형은 54번 토지의 자본적 제출 맨 위에 있네요. 0번 여기에는 품명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등기대행 용역이라고 그럴까요? 토지 등기대행 용역. 공급가액에는 10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10만원 자동 입력되고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이죠. 대한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셔야 되겠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거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 110만원짜리죠. 매입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10만원이 모두 공급가액하고 합쳐져서 자, 토지 등기대행 용역 취득 관련 비용은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토지라는 자산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201번으로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201번 토지로 고치셔야 된다. 네, 자, 다음에 8번 큰 번호 8번 11월 23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그랬어요.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된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려면요. 일반 과세자가 발급된 거여야 되고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11월 23일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23일 57번 카드 과세 매입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카드사는 물음표 단수 눌러서 삼성카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품명에는 숙박비 하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에는 합계를 입력합니다. 공급대가 16만 5천 원 주어졌죠. 그러면 15만 원과 15,000원 나누어지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냐? 예, 여기서는 이 거래처는 조선호텔이 돼야 됩니다. 조선호텔. 자, 전자세금은 아니죠.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카드 분계 하시면 되겠네요. 4번. 자, 우리가 카드 매출의 경우는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 분계되도록 그 환경 설정이 되어 있었죠. 카드 매입은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삼성카드에 미지급한 거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15,000원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했고, 자, 상품을 바꿔야 되겠네요. 숙박비는 상품이 아니라 여비교통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812번 여비교통비 코드는 812번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7번 카드과세 매입 이런 요령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날짜가 6월 30일 날짜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미지급세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건데, 미지급세금의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가 되죠. 세무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은 지금 11월 거를 입력을 했지만, 여기서 문제는 1기 확정 신고 기간 거를 지금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부가가치세 1이라는 박스 안에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을 하시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엔터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군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숫자가 위에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놓고 전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차감세가 양수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미지급세금은 이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서 입력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랬죠. 자, 매출세부터 복사를 하겠습니다. 매출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해둡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셔야 돼요. 6월 30일자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열으시고 6월 30일. 자, 구분을 우리가 지금 부가세 애수금을 복사를 떴거든요.
자, 부가세 예수금 전표 입력할 때는 부채니까 대변에 입력했었죠. 정리분계할 때는 차변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차변 선택하겠습니다. 코드는 예수로 검색해 보세요. 예수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 나오겠죠. 네, 255번 나오네요. 부가로 검색하면 더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네. 자, 예수금의 경우는 거래처나 적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차변에다가, 그리고 엔터 여기 구분을 바꿔야죠. 대변으로. 두 번째 줄은 대변으로 바꾸시고, 부가세 이제 대급금 불러야죠. 대급 하면은 그냥 부가세 대급금만 나오겠네요. 따다단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또 복사 떠옵니다. 매입세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로 창 옮겨서 컨트롤 V 하면 입력됩니다. 자, 또 줄 바꿔서 납부할 세액은 부채니까 대변이겠죠. 자, 대변에 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미지급 세금 검색이 됩니다. 261번이고요. 여기서 아까 지시사항 중에 거래처 코드를 넣어라. 미지급 세금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 코드에다 세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무의 세무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대문 세무서.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서대문 세무서가 우리 관할 세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교롭게 세무로 거래처를 검색했더니 용산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서 좀 확인 좀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회사의 관할 세무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회사 등록에 가야 됩니다. 회사 등록에 가보시면 여기에 사업장 세무서라고 13번에 나와 있어요. 서대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교롭게 뭐 그런 경우가 뭐 있었다는 얘기 듣지는 않았는데 세무 했더니 세무서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개 하나 있으니까 그게 우리 관할 세무서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정하셔도 좋아요. 2개 이상이면 꼭 확인하시고. 자, 아까 납부할 세액 복사 안 해왔나요? 안 해왔어요. 자, 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여기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자, 밑에 차액 없이 잘 됐으면 맞는 겁니다. 다음에 7월 25일 거래는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고 25일이 지난 날이죠.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아까 과세 기간이 끝난 거죠. 6월 30일은. 6월 30일은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고,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죠. 신고하고 납부. 자,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세액, 납부세액 858하나 000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이것도 아까 서대문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통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행이라는 거래처 코드도 넣어야 되죠. 물론. 자, 해봅시다. 7월 25일 일반 전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매일매출 전표 사항이 아니죠. 일반 전표에 7월 25일에다가 차변에 부채 감소니까 차변부터 넣어볼까요? 미지급 세금 261번 서대하고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아까 복사 해온 거 있을 테니까 컨트롤 V 누르면 아까 그 금액도 입력되고, 대변은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서울은행이니까 코드에서 서울 검색해 주시고, 또 한번 컨트롤 V 하면 또 복사되고, 우리 조금 전에 그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마지막에 납부세액을 복사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윈도우가 그 기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윈도우의 그 클립보드라는 영역이 있는데 컨트롤 C 복사 눌러 놓으면 다른 복사가 올 때까지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예.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계속 마지막으로 컨트롤 C 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복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관련된 전표를 상당히 여러 개, 우리가 뭐 오늘 입력한 것은 지금 한 4개 입력했지만 앞 시간부터 쭉 해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입력했습니다. 유형상사의 이 예제는 유형별 집중 연습하는 예제예요. 유형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유형상사 문제를 열고 메인 매출 부분을 쫙 해보는 거예요.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저 앞에 어음 관련 6가지 유형이 쫙 한꺼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즉 거래처 유형상사는 여러분이 좀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오늘은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실무 중심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상사의 결산을 해보겠는데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나눠져 가지고 앞에서 용산전자 했던 것보다 또는 어디 또 어느 회사 하나 했었죠? 그 하나 회사 했었던 것보다 훨씬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많은 예제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결산에 수동결산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7, 8, 8가지 수동결산이 있습니다. 자, 이 수동결산은 무조건 수동결산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결산은 일부 수동결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자동결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먼저 1번부터 8번 수동결산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실제 FAT 1급 자격 시험에서는 수동결산 문제는 하나, 자동결산도 하나 이렇게 나와요. 한 개당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1번. 2020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결산일에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랬죠. 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 결산정리.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잖아요. 미경과분을 내년 비용으로 이연한다. 그래서 비용의 이연. 그래서 여러분 비용에 이연하면은 선자 돌림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개정 과목이. 그리고 비용이니까 여기다 급자 하나 붙여서 선급 비용이었지. 선급 비용은 선급금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산일 거 아니에요. 자산 처리해야 돼.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선급 비용이 차변에 딱 자리 잡으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용 개정 과목 여기서 내용에서 나오는 비용이 뭐예요?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차대변을 제대로 딱 자리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변에 쓰는다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단기에서. 그래서 왜 보험을 해약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 1일 날은 회계 처리할 때 60만 원을 단기에 보험료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달치. 미경과 기간이 지금 9개월이에요. 이 기간의 뒤에 날짜를 보면 9개월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손가락을 안 꼽아봐도. 그래서 9개월이니까
이 9개월치를 여기 금액으로 이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꼴이네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암산으로 월 얼마 이렇게 나오면 5만 원, 9호 45 해서 45만 원 바로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숫자가 복잡해가지고 9개월치 계산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 1년 보험료에다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번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일반 전표로 가는 거 아시죠? 날짜는 며칠로 해야 돼요? 네, 12월 31일로. 3번 차변의 선급 비용 찾아보세요. 45만 원 입력하시고,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찾으셔야 돼. 8두를 하나네요. 45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아까 위에서는 미경과분 보험료, 이번에는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 이자. 차입금이면 부채고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부채의 이자, 기간 경과분 이자라는 것은 12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12월 31일이니까 지난 거죠. 그때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대요. 장부에 미계상, 이건 여러분이 담당자가 실수로 뭐 누락시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월별로 아마 준다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매월. 그런데 당기분의 이자를 항상 차월에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달. 그래서 12월 이자는 1월 언젠가 주기로 지금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는 현재 미계상 되어 있는 겁니다. 장부에는 미계상 되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실수로 미계상한 것은 분계 안 해도 되나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정상 분계하시면 돼요. 실수로 못했다는 건 뭐예요? 12월 달에 이자를 지급했는데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놓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표 정상적으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당되는 날짜에 입력하면 되죠. 아직 뭐 마감 친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1월 10일이나 5일날 줄 거예요. 그때 또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비용을 발생시켜 놔야 돼요. 이걸 바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해요. 자, 비용의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발생은 미자 돌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미자 돌림의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개념 까먹기.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부채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 결산을 위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일시적으로 잡아줍니다.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차변에는 요 이자 비용. 비용을 발생시켜 줘 가지고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30만 원 반영되도록 해 주는 거예요. 금액은 30만 원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나요? 뭐 이거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딱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같은 날 차변의 이자 비용 931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 3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아까는 차입금이었고 지금은 예금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자, 조금 전에는 기간경과분 미지급 이자나 마찬가지고 그냥 이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그러니까 기간경과된 이자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받을 미수이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발생주의니까. 그러면 수익 발생은 차변이다. 아니 대변이다. 그렇죠? 예. 수익 발생 대변. 그래서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가야 되고, 차변에는 이걸 받지 못했으니까 자산 처리합니다. 미수 수익. 예.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수익의 발생. 이연이면 선자 돌림이야죠. 이걸 수익의 발생에 해당됩니다. 3번은.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시켰잖아요.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자, 25,000원이죠. 다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또 전표에 차변의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발생 901번 25,000원.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수익의 발생. 아까 2번은 비용의 발생 해서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제 네 번째, 결산일 현재 대여금 우리 빌려준 돈이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그러면 이 대여금 이자는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자 수익 중 선수분 5만 원이 있다 이럽니다. 선수분. 이 선수분이다 하는 것은 금년에 받았지만 내년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이니까 이연은 선자 돌림이죠. 그래서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게 부채로 인식하고 단기의 수익에선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취소는 차변이니까 이자 수익 5만 원 차변에, 대변은 선수 수익 부채, 선수 수익 부채 증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입력합니다. 5만 원이죠.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수익 취소,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 증가했죠. 5만 원. 이게 4개가 나란히 출제를 해놨습니다. 이 4개가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자, 연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구입할 때 다 비용 처리 다 쓰는 걸로 하고 결산 때만 미사용한 것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수정분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1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니까 자산은 소모품이요 비용이 소모품 B거든요. 그래서 미사용한 것을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소모품 10만 원 해주시고 한쪽이 소모품이면 소모품 정리분계는 건너편은 자연스럽게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은 소모품 B, 비용 취소가 되겠습니다. 재고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단계의 비용에서는 취소시켜줘야죠. 10만원. 자, 입력하겠습니다. 5번 입력할까요? 계속 12월 31일이죠. 자,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여기서 소모품은 172번이에요. 10만원. 대변의 소모품 B 800번 때 쓰세요. 830번이네요.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 현금 과다액이 3만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과다액은 남았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과다액이라고 딱 알려주면 문제 쉽게 낸 거예요. 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의 잔액.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산 때 정리분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합계잔액 시산표 가가지고 현금 과부족 잔액이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를 봐야 돼요. 예. 지금처럼 과다 이렇게 현금 과다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이건 그냥 자비 단정할 수가 있는데 현금 과부족 잔액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가서 조회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3만 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해놨는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아니 뭐 차대변이 왜 틀리지 나는? 10월 24일날 뭐가 틀리지? 50만 원이 차이가 나네. 대손 충당금 기타에 대해서 어디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요 밑에 거요? 아, 이걸 지워버려? 아, 요걸 지워버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표 삭제가 F5 이거 지우면 돼요.
확실한 거죠? 저는 생각이 안 나. 뭐또 틀려? 어? 내가 이렇게 많이 틀렸었나? 전기요리? 뭐예요 전기요리? 그냥 놔둬보고. 어디요? 현금 과부족이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있겠죠? 예, 3만원 차이, 3만원 있네요. 3만원. 자, 근데 다른 숫자는 다 양수인데 이건 음수로 돼 있어요. 이건 보시면 대변이 8만원, 차변이 5만원이죠. 사실상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잔액이. 많은 쪽이 잔액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변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차변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개념하고 똑같이 오는 대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 그러니까 오늘은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적는 날이에요. 차변에 마이너스 33만 원이라는 것은 대변에 잔액이 있다고 봐야 된다. 보세요. 차변 5만 원, 대변 8만 원이죠. 많은 쪽이 잔액을 적잖아요. 우리 시상표 할 때. 그래서 이건 대변에 잔액이 있다. 그래서 현금과 부족 차변에 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변이 잡이익이 되지. 수익 발생은 대변이고 비용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래서 현금과 부족 잔액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조회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걸 판단해야 돼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대변 잔액이라고 보셔야 돼. 차변 마이너스는.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잡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문제를 좀 쉽게 내줬습니다. 과다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다액 잡이익이죠. 자, 그래서 대변의 잡이익, 차변의 현금과 부족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대변의 잡이익 3만원, 차변의 현금과 부족 141번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까지는 다 마치고 쉬도록 할게요. 다음에 7번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왜 알려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중에 장기차입금은 유동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결산 때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 장부를 딱 보니 다 꺼내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보고 판단해라 이거예요.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 3천만 원은 16년에 차입을 했는데 21년 6월 30일에 일시상환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번 재무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죠. 예, 이건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적어서 소멸시키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요건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경기은행 장기차입금은 5천만 원인데 18년에 차입을 했고요. 2022년 6월 30일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0년 결산일 선에서 보면 1년 6개월 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장기차입금 맞다 이건 장기차입금 맞으니까 분계를 안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분계를 안 한다. 장기차입금 맞으니까. 자,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동성 대체 분계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계속 입력되죠. 차변의 장기차입금
장기 차입금 293 은행이 어디예요? 우리은행. 예, 우리은행. 그리고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3천만 원이니까 30 플러스 2번 엔터. 자, 대표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이 써야 돼요. 98400 30 플러스 2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대체분기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 5천만 원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2021년 6월 30일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한다. 균등. 앞에 균등 이렇게 균등이라는 말은 똑같은 금액으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비고에 넣어놨다면은 이게 2600이 아니라 2021년이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5천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자, 2021년 6월 31일부터 5년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라고 하면은 5년간 1년에 1,000만 원씩 상환한다 이거예요. 그 내년에 상환할 거 1,000만 원만 요거 우리은행 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예, 비고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FAT 1급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TAT 2급에서 나왔는지는 좀 확실한지 않는데 하여튼 AT 시험에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런 비고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건 무슨 작업을 하라는 거냐면 여기 현재 가치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평가. 자, A사 주식이 1000주가 있는데요. 장부는 지금 단가가 1200인데 10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원씩입니다. 마이너스 200원 곱하기 수량 1000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B회사 6,000원인데 5,500원.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00원씩이네요. 그래서 1000주. 계산 참 편하네요. 네. 1000주 같은데 700원 떨어졌으니까 70만 원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70만 원 회계 처리하신다. 이 두 개가 다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A사, B사를 각각 할 필요는 없겠죠. 각각 안 해도 되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A사는 오르고 B사는 떨어졌어요. A사는 증가시켜야 되고 B사는 감소시켜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가격 오른 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가격 떨어진 것은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각각 해줘야 되고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어요. 오르락하고 떨어졌는데 그거는 두 개를 합산해봐가지고 오른 금액이 더 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이익, 평가 이익. 하락 금액이 더 크면 반대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다 하락했습니다. 70만 원. 그래서 분계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7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으로 끝났습니다. 937 비용 발생하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우리가 지금 8가지 유형의 수동 결산을 해 봤는데요. 아마 FAT 1급에서 수동 결산은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8가지 범위를 벗어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8가지 중에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자동 결산과 장부 조회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